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으로서는 조금 뭐랄까 다급한 상황입니다. 차기 대선까지 무탈하게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숙명을 지금 안고 있죠. 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을 사법 처리 못하는 것은요, 검찰의 탓이라기보다는 법원의 문제입니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기각을 시켜버리고 재판을 이렇게 질질 늘어지게 허용하는 것이 법원이지 검찰이 아니죠. 그래서 검찰에다가 뭐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고 이슈화하는 사람은요, 뭔가 헛다리 짚는 겁니다. 문제는 법원이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 측 그 변호인들이 그 어쩌면은 교활하게 노련하게 정말 그런 것을 질질 연장을 시키는 전략을 구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검찰대로 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걸 최종적으로 이제 받아주고 결정하는 것은 판사지. 재판에 있어서 그 왕은 판사 아닙니까? 판사가 왕 같은 존재예요. 변호인 측이나 검찰 측이나 판사 앞에서는 꼼짝 못 하잖아요. 자, 이제 그런 상황을 이해한다 그러면은 좌우지간 재판이 빨리 끝나기를,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가 또 이제 일어날 텐데 그때 제발 이번만큼은 기각되지 않고 이제 이렇게 구속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물론 국회라고 하는 거대한 또 벽을 또 뚫어야 되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이 일극 체제를 이제 구축했다라고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죠. 특히나 최혜병 그 방탄을 시험하는 일종의 무대였었는데요. 최혜병 그 특검건이 이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민주당에서 적어도 5표에서 7표 정도 이탈이 있었다라고 하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여러 가지 어떤 법안 공세, 입법 폭주를 하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은 정말 뚝심의 대통령입니다. 그냥 뭐 여지없이 또 여러 가지 지금 예고되고 있죠.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여당에서도 지금 거부권 또 이렇게 건의하고 있고요. 국민의힘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결속만 하면은 똘똘 뭉치면 전부 다 거부권을 이제 유지시킬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이탈표, 소위 이재명에게 맞서는 반발 세력, 반란의 잠재력을 가진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수박으로 불렸고 뭐 지금은 비명으로 불립니다만 그들이 어느 순간 가게 되면은 세력화를 도모할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 이제 중심이 되는 저 체제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거대한 도전이 일어난다. 그때까지만 잘 견디면은 재밌는 상황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지금 굉장히 똥줄 탔다. 제가 썸네일에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지금 가장 신경 쓰는 게 세 가지예요. 재판이 있었어요. 하나는 공직선거법, 100만 원 벌금 이상 이제 떨어지면 끝나는 게임. 그리고 또 하나는 위정교사건, 그거는 이제 금고형 이상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화영 재판입니다. 자기 재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떤 재판보다도 신경을 많이 이제 곤두세우고 있는 게 바로 이 이화영 재판인데요. 이 이화영 재판 앞두고 이재명이가 얼마 전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재명이 이런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조작 이후 최악의 검찰 조작 사건이다.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 독재 정권의 초대형 조작 사건 피해자가 이화영 전 부지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그 어떤 사건에 비해서도요, 명쾌하게 자신의 입장을 지금 표현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걸 보게 되면요, 이재명이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해보는 건데요. 이재명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다급하다. 이화영을 구해야 된다. 이화영을 도와야 한다. 그러면서 후원하라고 독려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겁니다. 이화영을 돕자라는 겁니다. 이 글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특별히 이제 있는데요. 그게 바로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이 소위 말해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하고 연결했고요. 최악의 검찰 조작 사건이라고 자신이 이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급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러면서 이걸 판을 키우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대북 송금 이 사건이 조작됐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는 것이죠. 몰래 북한에 돈 준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서 조작됐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이재명입니다. 애초에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이제 회장한테 이화영이 부탁한 적도 없다. 그러면서 김성태가 알아서 북한에 이제 돈 줬다는 것이 이재명의 이제 논리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그게 이제 북한의 정치적 조율 없이 북한 당국하고 어떤 협상도 없이 사업하는 사례가 있겠습니까? 김성태가 뭐 믿고 북한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습니까? 김성태가 자기 혼자 북한 접촉해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게 가능합니까? 대북 사업 하려다가 이화영이 이제 엮였다는 말이 되는데요. 이재명 주장에 따르면요. 이게 도무지 설득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화영한테 보고는 왜 했습니까? 김성태가. 일일이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여태 이화영이 김성태랑 지들끼리 알았어. 이재명은 모르게 북에 돈 가져다 줬다는 얘기를 쭉 해오다가 자기는 모른다는 입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증거적으로도 나타나고 갑자기 이렇게 이화영을 응원하는 것을 보면요. 확실히 여기에는 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화영을 응원을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신기한 상황이죠. 자, 이재명은 지금 어쨌거나 지금 똥줄 타는 겁니다. 이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인데다가 적용되는 법 자체도 무서운 겁니다. 자칫하면 이게 이적죄, 여적죄라는 것 그것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요. 힘내라 이화영 이런 것을 이재명이가 자신의 SNS에 떡하니 올려놓고 지금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개딸들에게. 그래서 이화영을 마치 피해의 당사자인 것처럼 조작의 당사자인 것처럼 피해자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만큼 이재명이가 이 사건을 중하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똥줄 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가요. 이걸 또 보시면은 요즘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요. 모든 것은 오케이 땡큐 이런 식입니다. 얼마 전에는 그 연금 관련해서도 좋다. 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걸 받아들이겠다라면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는 그런 것을 받아들였잖아요. 44% 45% 뭐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면서 마치 통 크게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척했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그것을 당연히 또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그건 본질이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구조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슈가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서둘러서 마치 이제 양보하는 듯한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겼죠. 그것 때문에요. 이번에 새로 나온 차기 주자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또 올랐더라고요. 이재명이가. 그게 마치 양보하는 게 국민들에게는 자칫하면 그런 식으로 잘못 이제 오인됩니다. 정부 여당은 째째하게 굴고 이재명은 통 크게 양보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알려져 버려가지고 거기서도 사실은 좀 손해를 봤습니다. 여론에서.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가 거의 40% 가까운 거의 독주 상태의 대선 주자 지지율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 정상화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겠죠. 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여기 보면 알겠습니다만 민생지원금도 원래는 전 국민 대상으로 25만 원씩 준다는 거였잖아요. 원래 그게 저쪽 이제 포퓰리스트들이 이제 항상 주장하는 게 모든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기본 목표죠. 그렇지만 보수 우파 애국 이쪽에서는 항상 주장하는 게 차등이죠, 차등. 그래서 저쪽에서는 뭐 일괄, 이쪽은 차등 이런 대결 구도인데 이것까지도 양보하겠다라고 받아들이겠다라고 차등 가겠다라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이러는 겁니까? 그 정도로 이게요. 내부적으로 뭔가 만만치 않은 어떤 내부 반발 기류가 있다라는 것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자기로서는요. 일단은 사법 리스크를 돌파해야 되고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그런 숙명이 있죠. 숙제가. 그러자면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전투를 하고 싸움을 하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약간 양보하는 척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먹히거든요. 정말 팽팽하게 계속 맞서는 상황에서 누군가 먼저 탁 양보하게 되면은 그게 지는 게 아니에요, 보통. 지지율이 사실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중립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한다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승패가 날 수 있는 경기에서 딱 이겨버리면 그게 사실 효과가 있지만 이기는 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1년, 2년 늘어지는 그런 장기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중간중간에서 이런 어떤 통큰 양보 같은 이런 전략도 좀 취해야 되는데 이걸 이재명이 지금 써먹고 있는 겁니다. 진짜 양보는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저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은 그 정도로 자신이 어쨌거나 당 내에서 당 밖에서 사법 리스크도 크고 당 안에서는 또 다른 어떤 자신에 대한 칼을 들이대는 세력이 있다라는 걸 이번에 눈치챈 겁니다.
최병권에서 무려 7표 가까운 이탈표가 있었다라는 것은 자기로서는 충격이었죠. 거기에 더해 지금 또 하나 당 밖에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김경수라고 하는 또 다른 잠룡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재명을 완전히 대체하는 카드거든요. 조국은 감옥 간다라고 봐야죠. 그렇다고 조국은 뭐 감옥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재명의 상대가 못 될 겁니다. 지지율 레이스를 보면은 너무 계속 처지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분명히 이재명 대항마로 새로운 인물을 찾을 텐데 그것이 바로 김경수다. 그걸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도. 그래서 김경수가 뜨기 전에 뭔가 확고하게 1인 대세, 야권에서는 적어도 민주당 안에서는 누구도 나를 대신하지 못한다. 나를 대체하지 못한다. 이걸 지금 확고히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지금 아주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압도적인 1위를 계속해서 굳혀야 되는 거죠. 30%대를 넘어서 40%대를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정도 가게 되면 거의 뭐 절대 대세죠. 그렇게 되면은 역대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요 40% 넘는 경우도 가끔 있긴 했었어요. 이명박, 박근혜,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40% 넘긴 지지율 레이스에서 그렇게 넘긴 사례들이 있었죠. 안철수도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다가 당 안에서는 어쨌거나 지난번 추미애 국회의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실패했잖아요. 우원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당 안에 만만치 않은 다른 기류가 있구나라는 걸 또 알았고 그 후에 당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분란 그리고 당원 이탈 사태 뭐 이런 걸 겪으면서 만만치 않는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전주지검 그리고 중앙지검 수원지검 이 세 곳에서 집중적으로 뭔가 큰 어떤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특히 이재명 관련해서는 중앙지검하고 저기 수원지검이 되겠죠. 여기서 정말 칼을 뺐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이제 완전히 그냥 끝장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전략과 카드를 구사하고 있죠.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막아야 될 방탄해야 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안에서도 막아야 되고 밖에서도 막아야 되고 검찰하고 싸워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도 자기 재판 특히 이제 공직선거법 위정교사 그리고 자기 재판은 아니지만 이화영 건 이게 6월 7일 날 이제 일주일 뒤면은 이제 선고가 있습니다. 1심 선고인데 여기서 만일에 유죄가 떨어져 버리면 그건 바로 이재명이 유죄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유죄. 이재명이 재판을 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화영을 구하자라고 이화영에게 힘을 실어줍시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나는 모른다 했거든요. 이화영 네가 알아서 한 거야. 니하고 김성태하고 둘이 짜고 친 거야. 이런 분위기로 갔는데 지금 이 전략을 갑자기 수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어쨌거나 이화영이 제대로 놔두면은 꼼짝없이 저게 유죄 선고 난다. 그러면 자기가 큰 데미지를 입게 된다. 지지율에도 아마 큰 악영향이 온다. 자칫하면 이걸로 인해서 그동안 쌓았던 공돈탑이 그냥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재명을 또 기소하겠죠. 그러면 또다시 재판 하나가 또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매일 월화수목금 계속 재판만 받아야 돼요. 매일 그냥 법정으로 출석해야 됩니다. 출근해야 돼요. 지금도 벌써 3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재판 하나 이 큰 재판이거든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하루는 들어가는 거고 뭐 그렇게 되면 월화수목금 중에 하루 정도 빠지겠지만 4일 정도는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되겠죠. 이러는 압도적인 불리한 상황이 자기에게 지금 몰아닥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똥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도 무섭고 당 내부도 자기가 완전히 지금 장악하지 못했다라는 게 드러났고 당 바깥으로는 어쨌거나 지금 검찰하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명히 급속영장을 또 친다고 보거든요. 그때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지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곽에서는 자기를 대체하려고 하는 친문 세력들 소위 이제 김경수를 앞세운 또 다른 어떤 칼잡이들이 지금 등장한 겁니다. 이런 속에서 이재명 정말 허둥지둥 우왕좌왕 자칫하면 한 방에 갈 수가 있죠. 때문에 요즘 왔어요. 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만이 이재명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 1위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저게 엄청난 사법 리스크가 있고 그야말로 막산이로서 엄청난 어떤 범죄 혐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 몰려 있는 겁니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해찬도 그랬어요. 이재명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지지율 봐라 이러더라고요. 그게 따라가는 지지율이 없어 그래요. 그러나 만일에 이재명 지지율을 추격할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이재명은 사라질 겁니다. 그냥 지지율이 쭉 왕창왕창 빠질 거예요. 충분히 그걸 이제 예상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재명은 딴 거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지지율 유지 관리 여기에 그냥 목숨을 걸고 있다.
그게 대선 주자 지지율이죠. 때문에 여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재명 지지율을 잡을 사람에게 몰려가야 됩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이제 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되는 거죠. 이건 정답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지금은.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